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작년 10월이죠. 24년 10월쯤에 제가 이제 강북쪽에 임장을 하면서 성수동 임장입니다. 성수동 임장에서 이 무신사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 가서 여기 성수동에 부동산 투자를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왜? 그쪽에 이제 작년에 재무구조나 이런 상황을 좀 봤었는데, 부동산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하고 있다? 자산으로 보면 자산은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단기간에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취득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취득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호황기가 아니고 이런 불황기라고 되나? 조정기라고 할까요? 조정기에 접어들었더니 여기도 이제 쉽지 않다. 왜? 작년에 또 22년 말이죠. 22년 말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물론 무신사는 금리를 저렴한 걸 쓰고 있었을 겁니다. 왜? 매출도 잘 나오고 투자도 잘 받고 잘 나가는 투자 기업이니까. 최근에 21년 1분기 실적 부진으로 비상경영체제 돌입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무신사 매출은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죠. 왜? 이게 플랫폼 사업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또 기업이 커지다 보면 바람잘 날이 없어요. 솔드아웃이라는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적자가 너무 심해서 비상경영을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회사 매출로 보나 회사 규모로 보나 지금 부동산 자산을 1조 이상 들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1조를 들고 있으려면 실제로 매출이 최소한 5조? 10조? 이 정도는 돼야 1조 정도 들고 있어서 금융비용 감안하고 수익 나고 이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화장품이나 예를 들면 이런 의류, 이런 플랫폼 사업하는 쪽은 매출액 대비 이익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화장품 회사들도 보면 해외나 이렇게 좀 하면 모를까. 박리담의 형태의 매출 구조잖아요. 매출이나 경영이익 구조인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많은 부동산을 샀다? 말 그대로 부동산,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아닌데 이 부동산 투자에 너무 진심이었다. 특히 성수동 가격 올랐어요. 물론 올랐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샀다 하면 대출 8, 90%는 기본으로 하시니까 영업이익 많이 생겨봐야 은행 이자내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이 회사 성수동에 투자하는 몇 개 회사와 비교하면서 무신사 아무래도 부동산에 너무 과하게 투자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분이 저한테 받으러 오시겠어요. 워낙 똑똑하신 분인데 나름대로 또 본인이 생각하신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나 이런데 지금 반란 보셨죠? 명품 플랫폼 거기도 지금 어려워서 제가 보니까 투자받은 내용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다 했는데 제가 보기는 금융비용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돼요. 지금 비상경영 한다고 지금 직원들 이게 얼마나 줄어들지 몰랐어요. 차라리 부동산을 팔아라. 이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세가 상승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자 내시는 비용하고 따져보면 별반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저는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남은 돈 가지고 왜 부동산을 사? 사업을 열심히 해서 뭔가 사업 아이템을 생산하고 거기서 쿠팡처럼 이렇게 돼야죠. 예를 들면 쿠팡은 사업을 위해서 저기 이제 물류창고나 이걸 투자를 받아서 짓고 해서 플랫폼 사업을 잘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쿠팡 같은 회사는 아주 사업을 잘하는 회사죠, 실제로. 그리고 거기하고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무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난국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경기가 막 활활 타올라야 여기는 매출이 늘고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경쟁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신세계 포함해서 뭐 이런 대기업들 롯데도 그렇고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들하고 경쟁하려면 이런 데는 뭐 가격 경쟁력, 박리담이라고 하죠. 그 가격 경쟁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참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혁신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왜? 성수동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실제로 계속 오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선제적으로 2019년이죠. 2019년, 뭐 20년, 21년도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네? 괜찮네? 라고 생각은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23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동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준공한 건물 보셨죠? 젠틀몬스터 사업. 그 우주선처럼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영동대교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좌측에 이렇게 보면 아주 독특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런 젠틀몬스터나 게임업체 크래프톤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회사가 그쪽에 성수동에 투자하고 사옥을 짓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사업을 위해서 지으신 거고 사실 크래프톤이나 이런 무신사가 산 부동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좀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도 돈이 있다고 막 사면 다 성공한다?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무신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비상경영 하는 것도 좋은데 부동산 파시기 아깝겠지만 차라리 이런 비상경영 하지 마시고 성수동이나 이런 그 마포에도 있어요. 마포에도 있고 한데 홍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놓으셨던 부동산을 좀 정리하시는 게 자구책이 더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산 매각해서 금융비용 줄이고 실제로 고정비죠. 그것도 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들 좀 줄이시는 방안 이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는 어떤 비상경영 가시적인 또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자산 매각이 더 빠른 효과다. 그리고 그게 현명한 그 결정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부동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래 사업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그 투자나 투기가 돼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무신사의 비상경영을 보면서 그 자구책이라고 하면 자구책은 자산 매각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